자, 16.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번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짝산들에 대한 짝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식이랑 같이 표현을 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A부터 E가 있으니까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HNO2인데요. HNO2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HNO라는 형식, 원소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가끔씩 이게 질산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NO3예요. 질산이 NO3고요.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A 친구는요, 이 질산보다 수소가 하나 더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좀 더 부족한 친구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R라는 접두사를 하나 쓰거든요. R라는 접두사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산소가 하나 좀 더 부족한 질산. 그래서 이제 HNO3는 아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질산이라는 친구가 이제 짝연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수소 이온 하나를 없애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의 짝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애매하시는 분들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수소 이온이 되는 H를 빼시면 됩니다. 해당 분자식에서요. 그래서 수소를 제거를 해보시면 되다 보니까요. A번에 있는 HNO2, 아질산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이온이 되니까 H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연기가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바로 NO2 그리고 H 플러스를 제거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NO2 마이너스 이 친구에 대한 식에 대해서 이름을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우리 한국명으로는 아질산 이온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서는 다음과 같이 식을 쓰고 이름은 아질산 이온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B번 같은 경우서도 B번은 이제 이 양성자 산이다 보니까요. 하나 뺐을 때와 두 개 뺐을 때에 대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6.4번 같은 경우는요. 이 짝연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만 제거하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요. H2SO4라는 그 황산에서 하나만 빼는 그 상태에 대한 짝연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요. H2 이 친구가 적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제거해서 HSO4 마이너스가 됩니다. SO4 E-는요, 전부 제거했을 때 나오게 되는 친구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이 황산 H2SO4 자체에 대한 짝연기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요. 이에 대해서 수소 한 개를 제거한 HSO4-라고까지만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SO4, 우리가 SO4 E- 같은 경우는 황산 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 아직 수소가 남아있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좀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아직 수소가 있기 때문에 황산 수소 이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산 수소 이온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4E-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담이지만 이 친구가 황산 이온이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 이제 황산 이온이 정답은 아니니까 이 친구는 제거해 주시고요. B번 같은 경우서는 황산수소 이온이 정답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C번 같은 경우서는요, H2S인데요. H2O와 살짝 비슷한 친구죠. H2O는 물이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 H2S. 그러니까 황이 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황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황화수소인데, 얘가 짝연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H2O 같은 경우서도요, 물 친구도 얘기해보게 됐을 때, 얘는 OH-가 되면서 짝염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 하나를 똑 뗄 거예요. 물에서 수소 하나 똑 떼는 것처럼. 그래서 황산수소도 수소 하나를 똑 떼가가지고 짝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식을 쓰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HS-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그냥 SE- 같은 경우는 얘는 황화 이온이에요. 황화 이온인데, 근데 우린 지금 수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뭐 약간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쓰면 된다? 황화 수소 이온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황화 수소 이온이라고 쓰시는 게 10번의 답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D번 같은 경우는요, 얘는 사이안화 수소입니다. 사이안화 수소인데요. 애초에 이 CN,
이 작용기가 있거든요. 얘가 사이안이라고 해요. 사이안. 그래서 우린 지금 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안화 수소인데 얘에 대해서 짝염기를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H만 똑 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짝염기에 대해서 식을 써보게 되자 한번 써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CN-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CN 이런 이제 작용기를 사이안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음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안 화이온이라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번의 D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CN- 사이안화 이온이라고 써보시면 된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폼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HCOOH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누가 H를 빠져야 될까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수소이온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소이온이 되는 수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폼산 같은 경우에는 H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H가 하나 있어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포름산에 대해서 구조를 좀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일단 탄소 중심이 되는 탄소가 메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 그다음 사이드에는 H,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OH,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특이할 점은요. 여기서 그래서 누가 H가 빠져나가냐라고 하게 된다 했을 때요. 절대로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빠지면 안 돼요. 얘는 그대로 가만히 냅두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를 그린다고 했을 때 나오는 이 모습 있잖아요. COOH. 얘가 카복실산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카복실산. 그러니까 산이라기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H가 H 플러스로 되는 이 산성이 나타나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산성이 되는 작용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폼산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구조식도 만약에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게 됐을 때 이 카복실산 이 자체를요 COOH라고 써요. 그러다 보니까 HCO가 아니라 이거 COH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이해를 돕게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누가 H 플러스,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반을 그어서,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그 분자식에 대해서요.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나눠보자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수소 하나가 플러스입니다. 그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하도 이제 HCl도 있고 아까 방금 H2SO4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H들이 플러스겠지라고 하면서 왼쪽에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설명을 뒷받쳐 줄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아세트산 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CH3COOH 얘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H3가 얘가 H로 바뀐 것 뿐이라는 거. 우리가 아세트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냈을 때 이 아세트산도 짝염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수소를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수소를 빼서 이제 CH3, COO- 그것과 그 다음에 H 플러스 따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폼산도 마찬가지로 짝염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왼쪽에 있는 수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수소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이유는 여기서 COH라는 카복실산 작용기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복실산에 있는 이 수소를 빼야 된다는 거. 카복실산에 있지 않는 이 꼬짝 달라 있는 이 수소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는 거. 탄소랑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폼산에 대해서 짝염기를 얘기해보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식을 먼저 써보게 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소를 똑 떼서 COO-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폼산이 음이온이 된 거니까 폼산 이온이라고 얘기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름산 이온이라고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폼산 이온이라고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좀 옛날 표현이다 보니까 요즘은 아마 포름이라고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명칭도 있던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요. 뭐 여기서 묻는 건 폼산이니까 폼산 이온 폼산 이온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따라서 16.4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A는 NO2- 아질산 이온이라고 불리고요.
B번은 HSO4- 황산수소 이온. C번은 HS- 황화수소 이온. 그리고 D는 Cl- 사얀화 이온. 그다음 마지막으로 2번은 HCOO- 폼산 이온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번 풀이는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1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번 같은 경우서는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각 염기들에 대해서 짝산이 어떤 건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식에 대해서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16.6번에서 짝산을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주어져 있는 염기에다가 수소이온 하나씩 추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아마 나름대로 좀 편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식에다가 수소이온 하나씩 추가해서 분자식을 꾸미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A번부터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아까 이제 황화수소 이온 이 친구는 수소를 추가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 그 염기의 짝산 그러니까 H 플러스를 추가해서 합치면 된다는 거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하나 더 추가해서 H2S 황화수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탄산수소 이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추가해서 H2CO3 그리고 이제 CO3 탄산이온이네요. 하나 더 추가해서 B번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구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인산이 있네요. D랑 E는 인산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차례대로 추가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2 귀엽고 그리고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같은 경우서는 F번도 마찬가지로 인산이랑 연관되어 있는 친구네요. 하긴 3양성자산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하나만 딸랑 추가시켜서 HPO4 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G랑 H는 이 양성자산이 황산이랑 연관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각각 또 마찬가지로 수소 하나씩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모습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I번 같은 경우서는 아까 이제 우리 맨 앞에 있던 문제에서 언급했던 아질산 친구예요. 그렇죠? 아질산 이온이기 때문에 HNO2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3E-, SO4와 비슷한 친구죠. 하지만 SO4보다 그 산소가 하나 더 모자르기 때문에요. 이 친구는 아황산입니다. 만약에 이제 수소가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게 되면요. 과라고 합니다. 과라는 접두사가 붙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그 산소가 적으면은 R라는 접두사가 붙게 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이 친구 수소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HSO3- 되겠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6.6번 같은 경우는요, 각 염기들의 짝산이 어떤 건지 쓰라. 만약에 식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살짝 좀 이제 이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DEF가 이제 인산과 연관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인산에 대해서 이제 짝사적용기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랑 H 얘가 이제 황산에 대해서 관련된 짝산작용기 관계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B랑 C도 마찬가지로 B랑 C도 얘도 이제 탄산에 대해서 그 짝상짝연기 연기 그 관계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빼서 짝상과 짝연기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6.6번 이렇게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16.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번 같은 경우서는요, 옥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인데요. 지금 구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그냥 대충 설명은 간단하게 넘길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 옥살산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분해하게 됐을 때 이 친구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용액을 담는다고 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물질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 옥살산에 대해서 분해를 시켜보게 됐을 때, 일단 산성이니까 H 하나와 그다음에 하나 똑 떼어간 HC2O4- 게 존재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 HC2O4-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요 또 수소가 있기 때문에 똑 떼어내가 가지고 H 플러스와 C2O4- E- 라는 친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살산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양성자산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화학종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수 요구하고 있는 이 A번 같은 경우서는요.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친구들 HC2O4-와 C2O4E- 얘네들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생길지 루이스 구조로 한번 그려서 보여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16.8번에 보여져 있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얘를 토대로 해서 똑같이 그냥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루이스 구조 같은 경우서는 이렇게 이제 결합 구조를 선과 점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선은 이제 결합 관계를, 점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 해볼 수 있거든요. 일단 HC2O4 먼저 좀 얘기해 볼게요. HC2O4- 같은 경우서는요. 지금 이 옥살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했었을 때 지금 수소 하나가 똑 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하나를 똑 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똑 떼시면 됩니다. 뭐 저는 위에 있는 거 하나 똑 떼버릴게요. 위에 있는 걸 떼버리게 된다면은 이 친구를 그냥 제거를 시켜보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거해보게 된다면은 A 이제 H 플러스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산소는 음연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소가 음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그 옥텟 규칙에 대해서 그 남은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물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어 6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옥텟 규칙이랑 만족하기 위해서는 한 원자당 8개의 전자를 채워줘야 돼요. 일단 지금 단일 결합되어 있으니까 2개는 이미 갖춰져 있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이제 산소는 음이온이 됐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음이온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좀 더 여러분한테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공유 전자쌍들을 싹 다 채워보시면 되거든요. 탄소는 없고 산소는 2개, 밑에 있는 산소도 2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산소도 2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공유 전자쌍을 채워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왜 이렇게 수소를 떼야 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왜 둘 중 하나 빼도 상관이 없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 옥살산의 구조의 좀 특이점은 어떤 거냐면요. 위에 카복실산이고요. 아래도 카복실산이에요. 살짝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를 좀 살짝 풀어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어떤 구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면요. 탄소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이중결합 OH-, OH-, O, OH 이렇게 보시고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왼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 옥살산에 대해서 구조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밑에 있는 이 O, C, O, H 이 구조를 살짝 입체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모습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O, C, OH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게 됐을 때 여기 연결선 하나를 추가를 그으시면 되고 이렇게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옥살산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옥살산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게 됐을 때 제가 아까 앞선 문제에서 COOH 폼산에 대해서 얘기해본다 했을 때 COOH는 카복실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복실산 같은 경우서는 COO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H 플러스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될 수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카복실산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복실산 2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빼든 간에 똑같기 때문에요. 뭘 하나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은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려서 종이 한번 뒤집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HC2O4- 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둘 중 수소 하나를 빼가지고 남은 그 비공유 전자쌍 싹 다 그려 넣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C2O4- 옥살산 이온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었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해 보면 되느냐? 아래에 있는 나머지 수소도 그냥 다 떼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도 떼버리고 그 친구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이렇게 위에 마이너스 아래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C2O4 E-가 된다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오타가 있었네요. C2O4 E-. 그래서 HC2O4- C2O4 E-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이제 네 가지 화학종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가지 화학종이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얘네들 중에서 오직 산으로만 되는 것, 오직 염기로만 되는 것, 그리고 산과 염기 모두 작용하는 친구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산성이 되는 친구부터 먼저 얘기해 보게 되면요. 온리 산으로 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여기 네 가지 중에서는요. 일단 무조건 H 플러스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H 플러스는 당연하게도 산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H 플러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친구는 누구냐면요.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 좀 살짝 쉽게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다른 수식 없이 그냥 산이라는 산성 물질이라는 친구로 구분되어 있는 친구 있으면요. 그냥 온리 산이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편해요. 다른 말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네 가지 화학종 중에서 오직 산으로만 작용이 되는 물질은요. 수소 이온과 옥살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직 염기로만 작용하는 친구는 누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수소이온 그냥 쉽게 얘기해 보게 되면요. 수소이온이 아예 없는 친구를 보시면 돼요. 아예 없다 보니까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거니까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없는 친구를 골라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C2O4E- 될 겁니다. 그 말은 얘가 오직 염기로만 작용하게 될 거라 얘기인 거예요. 왜냐? 수소이온이 없으니까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염기로 될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산과 염기 둘 다 가능한 친구는 누굴까? 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은 나머지 있는 친구를 얘기해 보시면 돼요. H C2O4-. 그러니까 옥살산 수소이온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려나? 그래서 HC2O4- 이 친구가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가 되는 친구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대학 그 교육과정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산이 되기도 하고요, 염기가 되기도 하는 친구를요, 우리는 따르게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게 어떤 명칭이냐면은 화학원에도 나올 텐데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 양쪽성 물질이라는 거. 중성이라는 건 아니에요. 산도 되고 염기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성은 아니니까 그 점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HC2O4- 얘가 어떻게 해서 산성이 되고 염기가 되느냐라고 얘기해 본다 했을 때 얘가 이런 특징들은요. 이양성장산 그러니까 다양성자쌍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특징인데요. 이 HC2O4- 같은 경우는요. 이게 H 플러스를 먹음으로써 H2C2O4라는 옥살산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나머지 수소를 땜으로써 H 플러스를 줌으로써 C2O4E- 친구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곤 했었을 때 H 플러스를 주니까 산이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받음이라고 하니까 염기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성도 되고 염기도 되네 정의에 따라서 산성도 되고 염기를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양쪽성 물질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비번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화학종 중에서 산과 염기 둘 다 작용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남아있는 친구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양쪽 수은 물질이 될 수 있는 친구는요. 일단 첫 번째 조건 하나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일양성작산이 아니어야 돼요. 일양성자산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HCl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HCl, HF, HNO3 이런 친구들은 일양성자산이니까 양쪽성 물질이 나올 수는 없고요. H2SO4 아니면 H3PO3 PO4 아니면 H2CO3 그런 친구들이 해당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H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H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좀 부연 설명하자면요. 이 H는 수소 이온이 될 수 있는 얘가 될 수 있는 얘가 될 수 있는 이제 갖고 있으면 얘를 그러니까 H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수소를 갖고 있으면서 음이온인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라고 하게 된다면요. HSO4 마이너스 수소이온이 될 수 있는 수소가 있고요. 음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H2PO4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수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음이온이에요. 이 인상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떼가가지고 HPO4E 마이너스도 똑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탄산도 마찬가지로 HCO3 마이너스 이런 친구들이 다 양쪽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얘는 양쪽성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꼼수 좀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예외가 있나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물입니다. 얘는 양쪽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아레니우스 정의를 좀 더 원래 브레스테드 로리 사년기 정의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아레니우스 정의로 살짝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는 물이니까 애초에 수용액 상태라고 말하기도 웃기죠. 그냥 물이니까. 그래서 얘 분해하게 됐을 때요. H 플러스도 나오고요. OH 마이너스도 나와요. H 플러스가 수소이온이 나오게 되면은 우린 그걸 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그걸 염기라고 하잖아요. 물은 둘 다 나와요. 산과 염기 둘 다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양쪽성 물질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하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귀찮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간에 이제 양쪽성 물질로 적용할 수 있는 화학종은 네 가지 중에 C2O4-만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돌아와가지고요. 16.8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두 화학종의 루이스 구조는 각각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화학종 중에서 오직 산으로 되는 친구는 수소이온 H 플러스와 옥살산 H2C2O4가 된다라는 거. 염기는 C2O4E- 그리고 양쪽성 물질 그러니까 산과 염기 모두 작용되는 물질은 HC2O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8번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6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있어요. H 플러스에 대한 농도를 이제 몰 단위로 표현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pH라던가 이제 OH 마이너스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알아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pH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영상을 보시겠지만요. 아무튼 일단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pH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를 해서 그 지수를 수치로 해서 표현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H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식을 표현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 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알고 있다면 pH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pH를 알고 있다면은 역으로 주산해 가지고 수소이온에 대한 몰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pH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에 대한 몰 농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제
공식적인 그런 식은 아닌데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었던 그 야매식을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pH를 이용해서 H 플러스의 값 구하는 거는 그냥 우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냥 살짝 그 로그의 성질을 말장난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싶을 수 있긴 할 텐데요. 이제 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p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H 값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 에이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한 거 맞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일부러 이렇게 로그식까지 막 pH식 생각하고 정리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간 아까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획기적이라고 말하면 좀 수강스럽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빠르게 문제풀이를 위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대학교 같은 경우서는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편리할까 싶은데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저는 좀 권장하진 않아요. 좀 귀찮은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할 텐데 근데 뭐 고등학교에서도 어차피 pH 값을 이제 대학교처럼 이상하게 주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만약 pH 있으면은 수소 이온의 몰롱도를 계산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번은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수소 이온 같은 그 A번 같은 경우서는 수소 이온의 몰롱도를 얘기해 보게 됐을 때 얘는 10의 마이너스 5.2 몰롱도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5.2승이라고 말하게 되면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먼저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해보게 됐을 때 이 친구는요 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5.30957 3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여가지고요. 살짝 이제 유효 숫자 세 자리가 있다 보니까 유효 숫자 세 자리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요. 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약 6.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이 된다는 거, 몰롱도가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는 지금 대문자 M을 쓰고 있는데 몰퍼 리터라고 했는데 왜 멍멍이 당신은 대문자 M을 쓰고 있나요? 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대문자 자체가 몰퍼 리터를 함축된 표현이에요. 몰롱도라는 게 이제 몰퍼 리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서는 얘는 이제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깔끔하네요. 그럼 그냥 이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이온의 몰롱도는 10의 마이너스 16승. 네, 뭐 유효 숫자 필요해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표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기본까지 풀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10번은 pH가 아니에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산화 이온. 그러니까 OH 마이너스에 대한 몰농도가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인 용액에 대해서 얘를 이용해서 수소 이온의 몰농도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의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 보시면 되거든요. 물의 이온화 상수 같은 경우서는요. 이 친구는 어 이제 물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표정 상수가 있다고 썼을 때 H 플러스 수소 이온에 대한 몰롱도에다가 수산화 이온 몰롱도의 곱의 값이 같아요.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는 25도 기준으로요. 섭씨 25도 기준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형성하게 되냐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요. 표현상수거든요. 물에 대한 표현상수인데 물 같은 경우서는 그 이제 분해가 됐을 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분해가 가능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중화 반응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 가역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가역 반응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가역 반응이 있다면은 표형 상태가 있을 거라는 거. 표형 상태가 있을 거라는 거는 표형 상수가 있을 거, 그 표형 상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 25도 기준으로 그 표형 상수를 계산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표형 상수식을 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표형 상수식에 대한 규칙은 물은 안 쓰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H 플러스에 대한 몰롱도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몰롱도, 걔네들의 곱이 결국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도 기준으로는요, 그 25도 기준, 그래서 H 플러스에 대한 몰롱도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제 양변에 OH 마이너스를 나와서 OH 마이너스 몰롱도 분의 KW, 그러니까 물의 이온 상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일단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얘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게 되면은 순환소수가 돼가지고요, 약 2.702 순환은 이렇게 된다는 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롱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원에 대한 수소이온에 대한 몰롱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유효숫자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써보자라고 했을 때, 유효숫자는 여기서 두 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두 자리로 이제 반올림을 해보게 되면은 약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6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A, B, C는 각각 A번은 6.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B번은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그리고 C번은 약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롱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몰퍼 리터가 되겠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제 쓸 때 값만 쓰지 말고 단위도 꼭 쓰셔야 돼요. 단위까지 쓰셔야 정답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걸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 16점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점 18번 같은 경우는요, 40도일 때, 섭씨 40도일 때 물의 이온화 상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때 물의 pH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 같은 경우는 수소에 대한, 수소 이온에 대한 몰롱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에 대한 몰롱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지금 40도 기준으로 얘기해 보냈을 때, 지금 40도 기준으로는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pH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pH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H 플러스가 그래서 얼마이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라고 해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물이 이온화가 된다고 했을 때, 물이 이온화가 될 때는 수소 이온 한 개와 수산화 이온 한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대 1대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몰에 대한 물이 있었어. 그러면은 수소 이온은 1몰이 나오고요. 수산화 이온도 1몰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물이 X만큼 있었어. 그러면은 나오게 될 양도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약상성이가 보니까 가역 반응이기도 해가지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메인으로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살짝 정석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요. 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분해가 되고 아무튼 가역 반응이 있다고 썼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다고 썼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물이 알파만큼 있다고 씁시다. 맨 처음에 알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없었겠죠, 초기에. 그러다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게 될 텐데 반응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X만큼 반응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물이 X만큼 반응하게 되면은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은 1대 1대 1에 대한 반응 비로 인해서 X만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결과를 보게 됐을 때, 반응 후를 보게 되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반응할 원래 농도에서 반응한 양만큼 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이랑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반응한 양만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마다 몰농도가 있을 거고요. 몰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이제
표형상수에 대해서 식을 써보자라고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가역 반응에 대한 표형상수를 써보게 되면은 물에 대한 몰농도분의 수소이온에 대한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이온에 대한 몰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형상수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액체, 그러니까 액체라든가 용매로 적용하는 그 친구는 표형상수식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가역 반응에 대해서 표형상수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물에 대한 표형상수다 보니까 KW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 앞서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결국엔 그러면은 결국 그 결과가 X몰롱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란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비율이에요. 1대1 대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KW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해서 X제곱과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양변에다 루트를 씌우게 보게 된다면은 루트 KW라는 것은 X라는 것이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X는 뭐가 되냐? 바로 수소이온에 대한 물농도 또는 수산화이온에 대한 물농도가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소이온에 대한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대한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를 루트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pH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래서 pH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에 대한 물농도. 그러니까 결국엔 돌아와서 마이너스 로그 루트 KW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마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일단 그 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KW를 루트 시키게 되면요. 약 1.949535 88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시켜줘야 될 텐데요. 간혹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 숫자 쓰는 게 굉장히 귀찮다 보니까 뭐 1.9495네? 그러면 1.9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값이지 이 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 이걸 구한 거지 여러분들 1.95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번거롭겠지만은 이 값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계산기 쓰기 좀, 이거 다 치기 싫은데? 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앤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앤서라는 기능이 여러분들이 앞서 계산해서 구했던 그 값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트 10의 마이너스 14승 하게 되면 이게 구하게 될 거고, 이게 ANS로 남게 될 거예요. 이 ANS를 마이너스 로그에다 그대로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로그 뭐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실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됐을 때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6.710-10820이 곱하기 10의 10의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이제 그 유효 숫자를 얘기해 보냈을 때 여기선 지금 두 자리 수로 되어 있으니까 두 자리로 그 반올림을 시켜보게 되면은 약 6.7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6.18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이때 물에 대한 pH는요. 약 6.7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고 했었을 때요. 절대로 혼자 몰래 반올림해서 쓰지 마세요. 반올림은 계산 다 끝나고 정리할 때만이라는 거. 그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18번 문제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16.20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0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이라고 말하기에는 할 만한 난이도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7 기준으로 얘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산성, 염기성, 중성 둘 중 하나 골라,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라고 돼 있는데 7보다 크고 작고 내가 고등학교 때 좀 해봤어. 7보다 커? 염기야. 같아? 중성이야. 작아? 상성이야. 이러면서 오케이 하고 바로 넘기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요. 제발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마리 물고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기준을 보시게 되면요, pH가 아니라 pOH입니다. pOH를 기준으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얘들은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절대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pH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pOH인데요.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pH랑 pOH 이거에 대해서 둘이 합하게 된다면은 14가 된다라는 그 성질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H 7이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살짝 바꿔보게 된다면요. pH가 7보다 크냐? 이 말은요, 뭐랑 똑같냐? pH가 7보다 작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 같은 건 똑같죠? pOH가 7이다? 뭐, 그러면 pH도 7이겠죠? 왜냐면 합이 14야 돼야 하니까요. 단, 이때, 여기서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온도는 무조건 25도여야 됩니다. 섭씨 25도. 이거 기준으로 다루는 거다 보니까요. 이거 꼭 인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pOH가 7보다 작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해서 pH가 7보다 크다라는 얘기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7보다 작네? 이 친구는 산이겠네. 같네? 7이네? 그러면은 얘는 중성이겠네. 7보다 크네? 그러면은 염기겠네. 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산염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본다고 썼을 때 이온화상수라든가 이제 뭐 농도 이런 걸 좀 많이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으셔야 될 거는요. 25도 기준으로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이온 얘네들의 곱은 반드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 25도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여기 양변에다가 다 루트를 씌워보게 되게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본다고 했을 때 pH와 pOH의 합은 무조건 14가 됩니다. 이거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유지가 돼요. 뭐냐면 필요상 어차피 가역 반응이니까 그거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20번 같은 경우서는요. A번은 산성이고요. B는 중성, C는 염기입니다. 그래서 16.20번 답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20번 문제풀이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2번으로. 자, 16.22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6.22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0.360 몰농도의 그 수산화칼륨이 있습니다. 그 친구 수용액이 있는데요. 지금 5.50ml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용질의 물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pOH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되어 있는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차례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몰롱도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OH-에 대한 몰롱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그 pOH 값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KOH의 몰수를 계산해 보는 거를 우선순위로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해 보시면 되느냐,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터로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이 몰농도에 대해서 단위를 좀 길게 풀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이 대문자 M은 몰 퍼 리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몰이다 보니까요, 이 분자에 대한 단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모에 대한 단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분모에 대한 단위를 곱해서 제거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리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요, 5.5ml를 리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위 환산을 이제 밀리리터에서 리터로 바꾸기 위해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여러분들이 곱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1000ml가 1리터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에 마이너스 3승 리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 밀리리터 같은 경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터로 환산하게 되려면은 굳이 소수점 쓰지 마시고요. 5.5 이거 숫자 그대로 두신 다음에 그냥 10에 마이너스 3승을 두세요. 똑같습니다. 이게 더 편해요. 괜히 여러분들은 소수점 만들지 마세요. 그런 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하는 거고요. 솔직히 저는 고등학생 분들도 굳이 소수점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지수 다 배우고 왔을 분들이니까 지수 열심히 적극적으로 쓰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화학에서는요. 다른 데는 저도 확실하게 말을 못 하는데요. 그런 데서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요. 하지만 화학 계산 여러분들 하시게 될 때는요. 저는 무조건 지수 쓰는 걸 권장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pH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도 있다 보니까요. 저는 지수 쓰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와서 일단 여러분들은요, 부피가 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리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몰롱도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0.360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느냐. 10 같은 경우서는요, 0.360 몰롱도 곱하기 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되겠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기를 뚫겨 보시게 되면요. 1.9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6.22번에서 해당 용액에 대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산화 칼륨에 대한 몰수는 1.9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OH는 얼마냐라고 얘기해 보게 될 텐데요. pOH 같은 경우는요, OH-의 몰농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몰수를 구했으니까 여기에다 다시 리터를 나누게 해서 몰농도를 만들게 되면은 OH- 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은 살짝 맞는 말이긴 한데요. 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긴 하겠지만은 살짝 하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학의 고수라고 하신다면요, 굳이 여러분들은 다시 이런 식으로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정석대로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가지고 구하시는 거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수산화칼슘, 수산화포타슘이에요. KOH. 이 친구는 강염기에 속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강염기에 속하는 친구라면요, 이 KOH는 그냥 그대로 분해가 돼서 K 플러스와 OH-를 만들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1대 1대 1이라는 반응 생성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방금 뭐였어? 다시 돌아와서요. 아무튼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KOH 1 몰롱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분해시키게 된다면요. 그 수산화이온 OH-가 1 몰롱도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요. 0.36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KOH 수산화 포타슘에 대한 몰롱도가 현재 지금 0.360 몰롱도 KOH가 있어요. 그럼 얘 용액을 토대로 해서 나올 수 있는 OH-의 몰롱도는요. 0.360 몰롱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또한 그거랑 같이 응용을 하셔가지고요. 그럼 포타슘 이온, 양이온 K 플러스 같은 경우서는요, 얘도 똑같이 0.360 몰롱도가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뭐 그리고 아니면은 KOH가 강염기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석으로 따지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계산하는 시간도 좀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서는요, 어차피 KOH가 0.360 몰롱도니까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왜냐하면 강염기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OH-의 몰롱도는 0.360 몰롱도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보게 된다면은 얘가 POH가 된다는 거. 그래서 POH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뚫겨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대략 0.4436974992가 나오게 됩니다.
숫자가 너무 작은데요?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강염기인데요. 이만한 좀 생각보다 높은 농도에 있어요. 높은 농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당연히 pOH는 굉장히 낮게 나올 거고요. pH로 계산을 해봐도요. 굉장히 높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아마 13점, 한 7, 6? 57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반올림 좀 해가지고요. 그래서 13.5치,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맥시멈의 pH 값은 14잖아요. 그쵸? 그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 굉장히 센 감염기라는 걸 우리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0.360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바로 마이너스 록을 씌워가지고 pOH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16.22번 같은 경우는요, 문제 정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KOH의 몰수는요, 1.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볼 수 있고요. pOH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약 0.443697499인데, 우리 유효 숫자 생각을 해서요, 세 자리로 맞출게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맞춰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pOH는 약 0.444가 됩니다. 그래서 pOH는 0.444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16.22번 문제 풀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4번 같은 경우는요, pH가 10이래요. 그런 용액이 있는데, 그런 용액을 이제 546ml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그 양은 몇 g인가? 라는 그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pH가 10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지금 NaOH라는 염기성 물질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pH라는 거는 좀 엄밀히 다르게 좀 돌려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그 H 플러스 수소 이온에 대한 몰농도가 얼마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공해야 하는 거는 OH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서로 각각 지금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pH를요, 맨 처음에 pOH가 그래서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면은 이 생각이 귀찮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H 플러스의 양이 얼마 정도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OH 마이너스에 대한 몰농도는 얼마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pH로 주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 pH를 pOH로 먼저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pH랑 pOH 얘들을 다 더해보게 된다면은 14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일단 먼저 선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단 이때 14가 될 수 있는 이유는 25도 기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개념을 먼저 갖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요. 이런 선개념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화학 1 그걸 꼭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14래요. pH가 1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결국에는 여기 이 용액에 대해서 pOH를 구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pOH는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앞선 문제에서 그 pH에 대해서 이제 수소 이온을 계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10의 마이너스 pH 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말은 pOH도 똑같이요. OH의 마이너스에 대한 몰농도를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10의 마이너스 pOH 값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OH라는 건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값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살짝 말 바꿔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로그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요. 딱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또 외워야 되나 하는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로그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다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pOH가 4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결국에 구할 수 있는 OH의 마이너스에 대한 물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10의 마이너스 4승 물농도가 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OH-에 대한 몰농도는 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NaOH의 그람수란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NaOH의 그람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람을 알기 위해서는 NaOH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게다가 NaOH의 분자량도 아셔야 되고요. 뭐 분자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좀 많이 만져봤다, 건드려봤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머릿속에 어느 한 구석에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NaOH의 분자량 같은 경우서는요, 대략적으로 40g/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40.011인가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뭐 구체적인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냥 이제 구글 인터넷 좀 서칭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40으로 책정하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분자량을 알고 있다 치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NaOH의 몰수인데요. 이때 필요한 NaOH의 몰수는 우리는 대략적으로 OH의 마이너스로 퉁쳐서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용액 안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몰수로 퉁칠 수가 있겠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NaOH는 강염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NaOH-에 대한 몰수를 구하셔야 될 텐데요. 이 NaOH-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기했다시피 앞선 문제에서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피는 당연히 리터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수를 구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몰수를 구해보기 위해서는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에다가요. 그 다음에 부피를 리터로 환산을 시켜야 되는데요. 546ml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숫자 그대로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 용액의 부피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은요. 0.5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몰수에다가 분자를 곱하게 되면은 질량이 나온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NaOH의 양은 그람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필요한 NaOH의 그람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곱해보게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2.1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효 숫자까지 내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유효 숫자는 최소인 이 546, 이 세 자리로 좀 잡아서 얘기를 해보게 됐을 때 유효 숫자는 약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되겠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그 16.24번 같은 경우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필요한 NaOH의 그람 값은요, 약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되겠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24번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0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양옆에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책을 하고 있다라면은 아마 똑같은 문제일 테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정리했다라는 거. 일단 미리 먼저 앞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30번 같은 경우서는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약한 이 양성자산 용액을 띠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서는 이 중에서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게 있는가라는 건데요.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막상 아무런 생각 없이 뇌 빼고 봤다가 이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 그림에 대해서 난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게 된다면요. 여기서 지금 이 용액 안에는요, 물 분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H 플러스, 수어된 수소 이온은 H 플러스라는 의미고요.
얘가 지금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요, 무언가의 약한 이 양성자가 존재하고요, 이 양성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뭐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H2X라고 할게요. H2X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그러니까 H3O 플러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짝 이 HO 플러스 사실상 수소 이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거, 그걸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누가 이 양성자산이고 누가 하이드로늄 이온이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이 구조의 특성을 좀 보시면 돼요. H2X와 H3OX. 그러니까 H3OX라는 건요, 우리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산소라는 메인 원소에다가 사이드들로 H라는 수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하이드로늄 이온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X라는 이제 대표 그 주요 원소에다가 아니면 뭐 구조식에다가 분자식에다가 쌍 옆에다가 HH 수소, 그러니까 H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소들이 양옆에 이렇게 껴 있다라는 거, 두 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있고요.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무언가랑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초록 색깔은 두 개로 결합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칭시켜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친구 초록 색깔이 이 양성자산이겠구나. 그리고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친구가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그림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빨간 색깔은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 그 H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이제 이 양성자산이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저 초록 색깔이 이 양성자산이라는 건요, 여기 있는 초록 색깔이 하나씩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떼게 됐을 때, 하나를 떼게 되면은 이제 회색깔 공 하나와 거기에 이제 이 양성자산에서 수소가 하나가 뗀 여기 제가 이제 쓴 예시로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그 HX-라는 존재가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HX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양성자산이니까 얘도 솔직히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성질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시 한번 또 그 분해를 시켜보자 라고 해보게 된다면요, 똑같이 다시 한번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머지 있었던 것까지 다 떼버린 상태다 보니까 아예 생 초록 색깔 구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 딱 그림이 하나 있네요. 뒤에 있는 이 공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양성자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분해가 돼서 형성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깔 공들이 문제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들이 사실상 이 빨간 공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반응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형성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1번 문제 중에서요, 그래서 가장 약한, 어떤 것이 약한 이 양성자산을 띠고 있겠느냐라고 한다라는 걸 보게 된다면요, 약한 산이라고, 그러니까 약산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산이다라고 하게 된다는 건요, 애초에 이제 이온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온화가 적은 이 양성자산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A 그림이라고 하고요, 얘가 B 그림 1번이라고 하고요, 1번 그림이라고 하고 얘가 2번 그 반응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온화가 적은 이 양성자를 찾는 거는요,
지금 1번 반응식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 양성자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이 1번 반응식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그림을 A, B, C, D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서는 지금 이미 분해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1번 반응식이 다 분해가 돼서 HX-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A번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A번은 아니겠다. 얘기해 볼 수 있고요. B도 보시게 되면은 분해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뭔가 일단 분해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좀 B번은 말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2번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B번도 아니라는 거. 그다음 C번을 보시게 되면은 C가 가장 이상적이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직 이온이 되지 않은 이 양성자산, 그러니까 H2X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분해돼서 이렇게 H 플러스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생각보다 꽤 이상적인 약산성에 대한 이 양성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16.30번에 대해서 1번에 대한 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얘는 C가 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A, B, C, D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6개의 H2X를 용액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온화가 적은 상태를 봐야 되는 건데 이때 적은 상태를 보았을 때 A는 너무 잘 돼 있어. B는 이상해. D도 이상해. C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C가 이제 가장 많은 H2X를 갖고 있다는 거. H2X를 이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응도 이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상적이다. 그래서 16.30번에서 1번 같은 경우에 답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A, B, C, D 중에서 C가 정답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D는 보시게 되면은 분해가 되어 있는 게 있네요. 분해가 되어 있으면은, 근데 분해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D도 이제 1번에 대해서 정답으로 얘기하기 부적절하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30번에서 1번은 10번만 정답이다라는 걸 좀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누가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해보고 됐을 때요. 일단 먼저 답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B와 D예요. B와 D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 우리 이 양성자산에서 분해되는 걸 좀 보게 된다면은 아니 얘가 분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분해가 된 다음에 그러면은 원큐에 한 방에 그냥 이제 두 친구가 고생할 바에 하나가 이미 뺀 거 다 빼가지고 비번처럼 만드는 게 오히려 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살짝 도움될 만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반응성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반응성. 안정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 마치 어렸을 때 누군가가 과자를 들고 있다라면 욕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살짝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 비유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인데 친구가 과자를 갖고 있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과자 갖고 있는 친구에게 너 과자 갖고 있으니까 너한테 과자 더 줄게. 이러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심정은. 미치고 팔짝 뛴단 말이에요. 아니, 나도 과자 갖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쟤한테 과자 더 주냐고. 말이 안 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학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자기들도 더 안정해지고 싶은 그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쟤도 안정해, 나도 안정해지고 싶다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썼을 때요. 가장 안정해지는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응 우선도라는 게 존재하게 있다고 썼을 때, 그러니까 안정도가 높아지는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정도가 높아지는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우선순위로. 얘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B 이런 케이스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게 된다면요. 솔직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수억 경우의 중에서 하나에 대한 케이스다 보니까요. 일반적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일반적인 조건에다가 이론, 이상적인 전제 조건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갖게 된다면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요. 확실하지도 않지만 제 생각에는 비번도 가능한 케이스긴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상적이고 일방적인 케이스를 다루는 이런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B는 절대 적절하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느냐. 안정도가 높아지는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면 누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1번과 2번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웬만한 다양성자산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수소 이온을 빼는 케이스가 훨씬 더 높아요. 웬만한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배우게 되는 산들은요. 웬만한 다양성자산들은요. 첫 번째로 수소를 버리는 케이스가 훨씬 더 안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순위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얘가 전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반응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차례라는 거예요. 후순위.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린 6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6개의 이 양성자산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케이스에서 가장 베스트에 대한 이상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6개의 지금 이 양성자산이 있어요. 얘가 전부 다 HX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6개의 HX가 이제 HX 마이너스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서 6개의 H2X가요. 반응을 해서 6개의 HX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를 먼저 1순위로 두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진행하게 돼요. 안정도 때문에. 그 다음에 6개 HX 마이너스가 다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이제 X2 마이너스라는 친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반응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B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이 B번 케이스에 대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지금 이 그림을 좀 보게 된다면은 살짝 돌아와서요. 좀 화면을 내릴게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만약에 이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일단 이 공 하나 냅두고 맨 처음에 HX라는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HX라는 것이 두 개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만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맨 처음에 이 반응식이 먼저 진행해야 된다 했었어요. 그렇죠? 먼저 이 반응식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를 이 친구 하나를요. H2X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반응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를 분해를 해서 얘 하나를 분해를 해서 얘와 너무 크다 보니까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B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B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하이드로늄 이온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미 빠졌으니까 얘 또 빼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B번인데 여기서 하나의 더 H 플러스를 H3O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H2X 5개가 있잖아요. 그쵸? H2X가 5개가 있는데 지금 얘가 하나를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5개들도 보게 되면 얘 버리네? 나도 버리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버리는 게 더 안정하단 말이에요. 버리는 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얘도 버렸으니까 나도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거란 말이에요. 마치 유치원생에서 친구 한 명이 과자를 받았어. 그럼 나도 당연히 과자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자를 나도 받고 싶어.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친구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2개가 갖고 있는 친구
H를 두 개 갖고 있는 친구 이 중에서 하나가 다시 또 빠져서 얘가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해가 돼서 얘 하나와 분해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수소이온,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B번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H 플러스,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두 개 만들어지고 싶다, 두 개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미 뺐다고 다 빼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H 플러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H 플러스, 그러니까 H3O 플러스를 두 개 만들어야 된다. 생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맞는 말이고요. 오른쪽에는 B처럼 생긴 케이스가 안 되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정도 때문에. 반응 우선순위도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케이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말은 즉 D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아직 D번도 보시게 되면은 아직 분해가 되지 않은 H2X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H2X가 존재하고 있을 때 Xe-라는 이 친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설명하고 싶은 요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아직 H2X가 있는 상태에서 Xe-라는 것은 만들 수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 양성자 산에 대해서 산을 분해하는 이 반응식에 대해서 반응 우선도, 그러니까 안정도 아니면은 그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반응성은 수소 하나를 빼는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뺀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을 먼저 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뺀 친구를 더 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아직 못 뺀 친구가 있다라면 걔도 빼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화학에 대해서 이제 노베이스를 오신 분들은 B도 맞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선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B는 절대로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뭔가요? 라고 하게 된다면요. A는 맞는 케이스인데, 다만 A라는 건 보시게 되면은 H2X가 없어요. 그쵸? 6개의 그 수소이온,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 전부 다 뺀 상태예요. 1번에 대한 반응식을 모두 다 진행을 한 상태라는 거. 아주 완벽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C번이 약산성이라고 한다면요. 얘는 상대적으로 강상성이에요. 강한 이양성자성이라는 거. 화학적으로 가능해요. 화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이제 C에 비해서 강한 이 양성자산을 띠고 있다는 거. 그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온화도가 꽤 넘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적으로는 맞지만 약한 이 양성자산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돌아오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요, 그 이유까지는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누가 그러고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16점 30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따라서 16점 30번에 대한 정답은요. 1번은요 C고요. 그 다음에 2번은 B와 D입니다. 그래서 C 그리고 B, D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제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요. 대충 이러한 이유로 얘들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2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0번 같은 경우서는요, 해당 화학종들이 간염기냐, 약염기냐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웬만한 게 구분하는 거는 뭐 앞선 문제에 구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구분되어 있는 표가 있긴 할 텐데요. 웬만하면 반응성을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로는 반응성을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짝상짝연기 관계 있었죠. 짝상짝연기.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기에 대해서 해준다고 썼을 때 짝산이 만약에 강산이라면은 그 해당 물질에 대한 염기는 약염기가 될 거라는 거. 아니면 짝산이 약염기면은 약산이면은 그 짝산에 해당하는 그 염기 그 친구는 강염기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성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높으면 당연히 염기에 대한 반응성이 높으면은 당연히 강염기 된다라는 거. 만약 반응성이 약하면은 당연히 약염기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은 짝산이 강이야. 그러면은 염기는 짝염기는 약이에요. 약염기라는 거. 그 만약에 반대로 짝산이 만약에 약이야. 그러면은 짝염기는 강이라는 거. 그런 경향성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A번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가장 대표적인 강염기 물질이에요. 반응성이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화 리튬은 반응성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강염기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서는 사이아나 이온인데요. 사이아나 이온 같은 경우서는 이제 사이아나 수소 이 친구를 다루는 그 얘가 분해가 돼서 나오게 되는 짝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이아나 수소 같은 경우서는요, 얘가 독성이 꽤 크고요, 꽤 강산이에요. 사이아나 수소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아나 수소가 강산이야. 그 말은 이에 대한 짝염기인 CN- 사이아나 이온은 얘는 약염기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아나 이온은 약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서는 엄밀히 말하면 중성이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강염기랑 약염기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약염기로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그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물은 양쪽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성이다 보니까 H 플러스도 되고 OH 마이너스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이게 pH가 7이고 pOH가 7인 것도 없잖아. 큰 요소도 있기도 할 거라서요. 이게 굳이 이제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브랜스테드 롤이 그 염기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함과 동시에 pH와 pOH가 7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세기를 굳이 따져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약산과 약염기로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물은 그런 약산과 약염기다 보니까 중성으로도 적용하게 될 거라는 것도 이렇게 얼핏게 여차저차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구분해보자라고 하게 됐을 때 물은 약염기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살짝 여담인데 그 C번이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원래 소문자 C여야 될 텐데 나머지 다 소문자인데 혼자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살짝 오타가 있다라는 거. 귀여운 오타네요.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과염소산인데요. ClO4 마이너스, 그러니까 과염소산 이온이에요. 이 ClO4 마이너스 같은 경우서는요, 과염소산 이온은요, HClO4. 그러니까 과염소산에서 나오게 되는 짝염기 친구인데요. 그 말은 즉슨 과염소산이 과연 강산이냐 약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근데 과염소산은 당연히 엄청 심한 강산이에요. 위험한 유독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염소산이 강산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짝염기인 과염소산 이온은 약염기에 해당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H2-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NH2 같은 경우서는요, 뭐라고 말할지 애매하게 하는데 그냥 아민기라고 좀 얘기해 볼게요. NH2, 아미노기.
그런 식으로 좀 분류해 볼 텐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한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가 있었다라는 거는 플러스가 빠져나갔을 거라는 거. 근데 수소 이온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있는데요. 암모니아가 어떠한 그 치환기와 만나게 됨으로써 아미노기 NH2 마이너스형 형성됐을 거라는 거. 그 형성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서는요. 암모니아는 강염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암모니아가 강염기인데 근데 엄청 뭔가 센 뭔가 마동석님과 같은 엄청 센 친구가 뺏은 거란 강제로 뺏은 거란 말이에요. 강제로 산시킨 거예요. 강제로 산성으로 만들었어요. 산성 역할로 만들었어요. 너 이제부터 착하네 이러면서 산성으로 만든 건데 강염기인 친구가 산성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pH가 한 염기니까 pH가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10이나 13. 굉장히 너무 약한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암모니아가 산성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약산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암모니아는 약산이다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짝염기로 NH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짝쌍짝염기 관계로 인해서 얘는 상대적으로 강염기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NH2- 같은 경우는 얘는 강염기에 속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 16.32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A번은 그러니까 그 수산화리튬은 강염기, 사이아나 이온은 약염기, 물은 약염기, 과염소산 이온은 약염기, 그리고 아미노기 NH2-는 강염기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2번 문제 풀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4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4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1몰롱도의 강산 HA라는 친구가 있네요. 강산이라는 HA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강산 HA예요. HA라는 거는 얘는 지금 1양성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강산이다 보니까 HA는 전부 다 분해가 돼서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몰롱도를 갖고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갖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서 HA는 1몰롱도였어요. 1.0 몰롱도였는데 1호톡에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이 될 거고 그거에 1대1대1에 대한 반응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A-도 마찬가지로 1.0 몰롱도를 갖고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1.0 몰롱도라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얘를 pH로 환산해보게 되자라고 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로그 1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0이 될 거라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갖고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A는 틀렸네요. 누구 하나 더 크지 않아요. 같아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pH가 0인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건 pH는 1부터 14라면서요. 그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pH라는 개념은요,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에 대한 몰롱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거. 그리고 뭐 0이라고 해서 0이 안 되라는 이유도 없어요. 만약 pH가 0이면은 pOH는 14잖아요. 그렇게 하면 14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란 케이스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어렵겠죠. 그래서 B는 맞는 말이고 C도 맞는 말이에요. 수소이온이 1.0 몰롱도죠. 왜냐? 강산이니까요. 만약에 문제에서 약산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B번과 C번 둘 다 틀려요.
약산일 때와 강산일 때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D번 같은 경우서는요, HA가 1.0 몰롱도.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 솔루션에서는요, 그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약산일 케이스에만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아닌가? 그 34번 같은 경우에서는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보고 있는데요. 솔루션에서는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산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물질이 전부 다 분해가 돼서 이런 물질이 형성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HA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몰이 있다고 치게 되면은 이 1몰이 전부 다 반응을 해서 H 플러스 1몰, A 마이너스 1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응 후에 보시게 되면은 반응 후에 HA는 없어요. 없게 되고 나머지 생성물 친구들만 나오게 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은 아마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솔루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아마 이 반응 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 관점에서는 HA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야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이 HA 벌써 애초 당시에 지금 얘가 1.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D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체크하셨다가 이제 가끔씩 좀 이제 보수적인 교수님들이랑 아마 말싸움하실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짝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그 문제에서 말하는 이 HA 1.0, 이 몰롱도는요. 얘는 초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초기 상태일 때,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그 물질에 대한 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D번에서 말하는 여기서 솔루션에서 아니라고 하는 이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반응 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A, B, C 얘들은 다 그냥 뭐 반응 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D도 반응 후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 따지면 말이 없긴 한데요. 근데 애초에 그럴 거면 그렇게 말을 하든가 그렇게 말도 안 했으면 솔직히 반응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이 이 D번이 억울하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살짝 좀 변호를 하게 된다면은 또 교수님들이 또 맞다라고 우기는 거에 대해서 살짝 변호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1.0 그러니까 HA에 대한 몰로 온도가 1.0인 거는 맞아. 하지만 그 친구는 초기 상태일 때, 반응이 일어나기 전일 때 대해 존재하고 있는 몰롱도라는 거. 반응 후에는 얘는 전부 다 없어져서 HA와 플러스, 뭐야. 반응을 전부 다 해서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 솔루션에서 말하는 HA에 대한 몰롱도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없다라는 거. 강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 후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D번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 상태를 묻는 거라면은 1.0이 있기 때문에 원래 1.0을 물어봤으니까 초기 상태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저는 솔직히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솔직히 저는 진짜 좀 세모 치고 싶거든요. 저는 그냥 세모 치고 싶어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냥 다 반응 후를 묻는 거예요라고 하게 된다면은 솔루션처럼 X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솔루션에서는 B와 C만 정답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반응 전까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D에 대해서 HA가 초기다. 그러면 얘도 맞아요. 근데 반응 후라면은 얘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빵하게 여러분들은 B와 C로만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6.34번 문제 풀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16.36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6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반응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진행될지 예측을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있는데요. 생성물에 대한 반응식이 없어요. 생성물에 대한 반응식이 없고 그냥 반응물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성물까지 우리가 유출을 해가지고 유도를 한 다음에 유출을 하라는 건지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먼저 반응물을 보시게 되면요. 반응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세트산이 있어요. 아세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염화이온. 염화이온이 만들어지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염산이 있어요. 염산이 있는데 얘가 분해가 돼가지고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케이스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산성과 염기에 대한 세기를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게 됐을 때 일단 누가 봐도 얘가 염기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산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세기를 좀 얘기를 해본다고 썼을 때 아세트산은 무조건 약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약산인데 염화이온은 어떨까라고 얘기해 본다고 치게 되면요. HCl을 토대로 해서 H 플러스와 염화이온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짝산짝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한다고 썼을 때 그 HCl은 강산이에요. 염산이니까 강산이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작용기로 염화이온 같은 경우서는 약염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얘는 약염기라는 거. 이미 쓴 김에 아스트산도 한번 써볼게요. 아스트산 같은 경우서는요, 얘가 이제 산성으로 작용한다고 썼었는데, 어떻게 산성으로 작용할까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얘는 H 플러스를 하나 내놓으면서 CH3COO-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얘가 약산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짝염기인 이 친구, 얘는 아세트산 이온 같은 경우서는 강염기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들을 한번 반응을 시켜봅시다. 아세트산과 염화이온 얘들을 만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를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세트산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산성작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염화이온을 보시게 된다면요.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가 이제 버리게 된 이 H 플러스를 받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받아먹게 되면은 HCl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HCl 강산이라고 했죠. 강산은 만들어지자마자 분해가 돼요. 오자마자 빠꾸 시킨단 말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내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스 강산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그래서 다르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이 아세트산과 염화이온이 반응을 한다고 했었을 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스탄과 염화이온이 반응하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예상되는, 예측되는 생성물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아세트산 이온과 CH3COO-와 그 다음에 HCl, 얘를 위도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16개 86번에서 비어져 있는 생성물에 대한 물질들을 예측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아세트산 이온과 그 다음에 염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응이 오른쪽으로 잘 진행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살짝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짝산작용의 관점에서 얘기해보게 되면은 아세트산 이온은 강염기가 돼요. 그쵸? 그리고 왜 CL 마이너스 돼 있어? HCl. 그 HC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강산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반응물과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에 대한 그 세기들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반응물들은 다 약산 약염기예요. 세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성물들 쪽을 보시게 되면은 다 세기가 강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강한 친구들이 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만들어지자마자 전부 다 왼쪽으로 빠꾸시킬 거예요. 만들어지자마자 아니 난 필요 없어 꺼져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왼쪽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살짝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긴 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16.36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니까 왼쪽과 오른쪽 둘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왼쪽으로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바로 왼쪽이 되겠다라는 거. 왼쪽으로 진행.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해볼까요? 어느 정도로 하게 된다면 그냥 대부분, 그냥 거의 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웬만하면 그냥 진짜 한 99.9대 0.1 이런 느낌으로 뭐 반응은 찍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게 어떤 거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반응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은 되는데요. 가긴 가는데 가자마자 바로 분해되는 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분해가 돼버리는 거여가지고요. 반응은 진행은 해요. 진행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안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것처럼 반응이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반응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그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진행된다. 무조건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거의 다 그냥 다 왼쪽으로 진행된다. 라고 여러분들 답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36번 같은 경우에서 정답은요. 왼쪽으로 진행된다. 근데 거의 다 그냥 완전히 그래 그냥 완전히를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냥 완전히라고 할게요. 거의 완전히 왼쪽으로 진행된다. 라고 여러분들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완전히 왼쪽으로 진행.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해서 16대 36번 문제 풀이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표현이 애매하다 싶다라면은 그냥 왼쪽으로 진행이라고 그냥 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예 반응이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지만 뭐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진행하고 있지만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36번 문제 우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